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코드 번호는 30244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30일, 네, 1시 49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뭐 그렇게 요즘에 조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랜만에 조금 뭐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조금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장이 이제 3월 18일 날 진행이 되었죠. 3월 18일 날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 상장 이후에 다시 따상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그 이후로 주가가 약세를 줄곧 보여오고 있는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SK 케미칼이 이제 최대 주주죠. SK 케미칼이 최대 주주고 SK 케미칼 위에는 이제 SK 디스커버리도 있고요. 요즘에 SK 케미칼도 이제 원래 그 이정열 팀장이 하고 있는데 SK 케미칼도 조금 많이 하락을 했네요.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넘어와서 근데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백신 사업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해서 설립한 회사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2018년 7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사업의 유통과 판매, 그 다음에 CMO,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가 코로나 백신 작년 CMO, CDMO 계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 국내 공급을 위해서 라이센스 인 계약을 또 체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 지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증권가에서는 수익 구조를 생각했을 때는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2021년 예상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한 2,200, 3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이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200억, 그 다음에 매출액이 여기서는 좀 더 크네요. 7,600억 정도. 근데 뭐 조금 더 컨센서스를 조금 더 참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5천억에서 한 7,6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후년에도 7천억에서 그다음 영업이익은 2,200억대.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2,256억에서 영업이익이 377억. 그러니까 올해는 더 좋아진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의 모멘텀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CMO, CDMO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기술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을 작용을 하는데, 현재 CMO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큰 다른 제약 바이오 빅파마들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생산 서비스이기 때문에 혁신 신약 개발 난이도보다 훨씬 좀 쉽고 리스크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걸 지켜보셔야 되냐면은 아무래도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CMO나 CDMO로 유명한 기업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뭐 바이넥스라든지 ST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 이렇게 두 개의 코로나 백신 개발사와 CMO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조금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도 이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 중에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조금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음, 뭐 16만 원에 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다.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 시초가도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따상을 기록한 이후 무려 30% 가까이 빠지면서 시초가 밑으로 내려앉았다.
상장 초기 주가 상승을 예상해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한 개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인데 어떻게 보면 공모청약에 참여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첫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타상을 기록하자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SK바이오팜이 그때 좀 화려하게 움직였으니까 그것을 좀 기대하고 움직였을 거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요즘에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는 증시가 엄청나게 좀 좋았을 때 화랑이었고 요즘에 증시에 좀 돈이 조금 줄어들고 아무래도 코인 시장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좀 화력이 약한 건 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곧 시장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 주식수는 889만 7,510주로 전체 주식의 12% 수준이고 이 가운데 보유예수 6개월 내에 풀리는 기간 물량은 1,076만 주, 85.27%에 달한다. 특히 15일 확약 물량은 36만, 2.89% 정도가 되죠. 이제 조만간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1개월 확약,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4월 18일 날 약 그 유통 주식 수의 24.71%, 311만 주, 312만 주 정도가 풀리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재밌다라고 하면 재밌는 거고, 어떻게 분석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냐면은,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15일 확약이 36만 주, 그 다음에 1개월 확약이 31만 주, 24.71% 비중에 이게 기간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입니다. 이거는 네, 다트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15일 확약 1개월, 그 다음에 3개월 지면은 조금 살짝 기간이 좀 있죠. 기간이 있고 6개월 이 정도가 있는데 1개월 확약이라고 하면 지금 남은 일수로 보면 3월 30일이죠. 3월 30일이니까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17일가량, 17일가량 남았어요. 거래일수로 따지면요. 거래일수를 따지면 17일가량 남았고, 15일 확약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이번 주나 아니면은 2일 아니면 5일 정도에 풀리겠죠. 그러면, 그래서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기관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이제 팔지 아니면은 보유해서 올라갔을 때 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장 시초가 아래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수 거래에 있어서도 조금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가가 상장 시초가보다 낮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까? 물론 조금 뭐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제 팔지 안 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어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후에 있는 코로나 백신 생산에 대해서 올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사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감 백신 스카이셀 플루의 생산을 중단하고 코로나 백신 생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백신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고 대신 독감 백신의 경우 국내 다른 제조사를 찾거나 수입사의 독감 백신 도입하겠다는 계획이고 관계자는 백신 공장의 생산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보건당국과 올해는 코로나 백신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각국이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럼에 따라서 이게 돈이 더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백신 생산에 집중하겠다 밝혀 수급 상황의 숨통을 틀 전망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 L하우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하고 있고 노버백스와도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및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래서 노버백스 백신의 시범 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당국의 백신 허가가 승인되는 대로 상업용 생산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 생산을 바탕으로 연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또 디테일하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수익성이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독감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점이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고요. 무료 접종이 주를 이루는 독감 4가 백신 가격은 작년 기준 도스당 1만에서 1만 5천 원 수준이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한국 정부의 도스당 약 1만 8천 원에서 2만 5천 원에 공급할 전망인데 수출 가격은 더 높게 매겨질 전망이다. SK바이오스가 생산하는 단백질 제조와 백신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매출 확보에 긍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회사 측은 냉장 보관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 덕분에 2025년께엔 단백질 제조업 백신 비중이 전체의 58%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메신저 리보핵산 mRNA라고 하죠. 여러 종류의 백신이 추후 개발되더라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 단백질 제조업 백신은 mRNA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랑 모더나 쪽이 mRNA 백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겉모습만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백신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는 지난달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 에서 이제 프랑스의 사노피, 영국의 GSK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CMO 계약도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가 조금 맞나요? 네, 아무튼 현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일단 주목해야 될 점은 저는 아무래도 시초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초가. 그러니까 이거죠. 시초가라고 하면은 여기 13만 원, 13만 원 가격대들을 오히려 만약에 지금 그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16만 원에 산 개인들이 이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시초가도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시초가를 회복을 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개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 네. 아직까지는 저항을 받고 있죠. 13만 원 정도의 가격대는요. 13만 원. 네, 여기가 맞네요. 네, 그쵸? 네. 근데 반대로 이게 이제 어 분봉상 60분봉상 21선 저항까지도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매수 거래를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서 13만 원대 지지 여부, 그 다음에 21선 지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이탈 나왔고 저항받고 있고 여기서 즉각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저가를 아직까지 이탈이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러다가 만약이라도 이 구간들을 조금 회복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13만 원 지지 여부 보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어쨌든 상장 초기 프리미엄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대로 이제 시초가로 인해서 많이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가 못 지켜주게 되면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패닉셀이 그렇게 막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그쵸 거래량이 여기서 살짝 터지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거래량이 살짝 터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를 여기서 보면 이제 시초가를 이제 저항받고 빠지는 구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매수받기는 좀 꺼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13만 원대 돌파를 좀 얼마만큼 좀 강하게 해주는지 지켜보게 될 것 같고 지금 의무 보유 예수 물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 15일 확약 그러니까 이번 주나 아니면은 다음 주 초가 될 아마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3일 3월달 3일 3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때 15일 확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3%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1개월 확약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1개월 뒤까지는 아직까지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간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이 가격에 팔까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팔지 않을 거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올렸다가 그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덤핑을 좀 씌우면서 내리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도 계획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13만 원 가격대 회복 여부를 좀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은 시초가다. 기준은 딱 시초가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